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네, 2012학년도 교육학 기출문제 10번 문항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항도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죠. 바로 파이나 학자가 주장한 바로 쿠렐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저 주관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 파이너의 쿠렐의 교육과정은 정말 진짜 중요한 1순위 중에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녔을 때 학부생일 때 교수님께도 정말 중요하다고 배웠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전통주의 교육학을 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시켜주는 핵심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점에서, 즉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 100%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쿠렐의 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가. 하지만 어떤 절차로 우리가 진행시켜 나갈지에 대한 어떤 언급은 있으니까 네 가지 절차라는 게 있어서 시험 문제 내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저는 언제 나오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 기출 이 서술형을 다 분석하긴 했는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파이널 쿠렐의 교육과정. 그러 나오지 않았다면 나올 수 있는 1순위. 지난번에 그 시험에 그게 나왔었죠. 우리 바스의 변혁적 지도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지도성, 상황적 지도성,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지도성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제치고 바스의 변혁적 지도성이 나왔다는 건, 변혁적 지도성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의의가 크거든요. 가치. 그 가치가 크면서 적어야 되는 내용도 딱 적당하게 키워드별로 요약돼 있었고, 이 파이널 쿠레라랑 비슷했단 말이죠. 그 내용들이. 물론 내용 분량은 좀 더 적었긴 한데 거의 가지고 있는 학문적 의의나 그 다음에 뭐 핵심 개념 포인트 이런 것들이 유사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육과정 강의를 찍어드렸기 때문에 뭐 그 내용에 가서 세부적으로도 있지만 여기서도 한 번씩 우리가 한 번씩 다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너의 쿠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가 뭐냐? 말 그대로 교육과정을 재개념화 시켜보자는 거예요. 기존의 교육과정에 내렸던 정의에서 탈피를 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예요. 즉, 교육과정을 의도된 계획이나 지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교육과정 연구를 근본적으로 다른 탐구 관점과 방법을 인식하고 연구해보는 시도를 바로 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교육과정의 정의는 어떤 거에 가까웠냐면 커리큘럼, 즉 아이들을 미성숙한 아동을 성숙한 아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짜여진 코스와 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A 학생한테도 B 학생한테도 다 똑같은 코스를 달리게 해야 되죠. 여기서 이게 출발지고 여기 목적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세 바퀴 완주를 해야지 아이가 성숙한 이 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 잘 짜줘야 되죠. 수학은 이런 걸 배우고, 국어를 이런 걸 배우고, 사회를 이런 걸 배우고, 이런 코스를 잘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이렇게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아이가 어떻게 된다? 성숙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란 이 코스다. 이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이 길이다. 정해진 길이다라고 봤던 게 전통주의에서 그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빠르게 이 목표를 잘 전달 돌릴 수 있도록 할까?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교육과정을 보냐면, 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건 맞다. 이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건 맞는데, 교육과정은 이 커리큘럼 자체가 아니라 이 커리큘럼을 돌고 있는 학습자 혹은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말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그러니까 같은 교육 내용을 배우더라도 이 A라고 한 학습자, B라고 한 학습자가 이 같은 교육과정에서 얻는 결과물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교육과정을 돌 때 A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돌 수도 있고, 이 B라고 하는 것은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돌 수도 있고, A는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돌 수도 있고, 똑같은 교육 과정 속에서 얻는 것들이 다 다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편견, 생기게 된 편견,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하는 것들, 이렇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게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결국 그 안에서 얻어지는 거는 뭐 성격이나 아니면은 잘하는 지식이나 잘하는 것들은 다 달라진다는 건데, 그러면 교육과정은 이제부터 이 아동 하나하나가 경험한 개인적인 그 경험 그 자체가 교육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즉 이제부터 교육과정은 이 달리는 이 트랙이 아니라 달리고 있는 이 개개인의 말 한 명 한 명 자체가 교육과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예요. 그래서 쿠레르에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게 과거, 경, 회귀, 나에 대한 미래, 분석해서 종합방은 각자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해보면서 개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그 안에서 무엇을 얻고 미래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이며 지금 어떻게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게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를 달린다는 쿠레레의 의미를 코스를 따라 달리는 개인적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재개념화하고자 했다. 그래서 코스가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코스를 달리는 말에 포인트를 둔 거다. 전통적 관점에서 교육과정 재개념은 교육 과정의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줬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모두가 똑같이 이 길을 돌고 똑같이 이 무언가를 얻는다고 가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길을 돌게 만들까 거기 초점을 뒀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을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안에서 자기가 가지게 된 편견은 무엇이고 못 배운 건 무엇이고 왜 이런 슬픈 분노를 느꼈으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파이나는 학습자가 교육 경험을 분석해서 일단 개개인이 분석해야겠죠.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찾고 내가 어떤 존재를 나타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떻게 내가 성장을 했고 그것을 찾아가 나가는 그런 교육과정 분석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쿠렐의 방법론이라고 불렀고 쿠렐의 방법론은 회귀, 전진, 분석, 종합이라는 네 가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했으며 이게 객관식 문제로 나왔다는 것은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채점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분석 단계 제가 설명해보라 했을 때 진짜 설명 못하신 분들 태반이에요. 근데 뭐 회기나 전진 정도까지는 분석 뭔가 설명해내시는데 분석에서 딱 막혀버려요. 종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제가 분석과 종합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해해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와 함께 전통적 교육과정과 쿠레레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이 쿠레레가 의미하는 거가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우리 파이너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실존적 해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